공시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중전의 샛별 김윤아입니다. 오늘장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기업 사태 여파로 인해서 오늘 양시장은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왔던 외국인은 다시 팔자세를 보였고요. 하락한 종목의 수가 월등히 많은 가운데 이 정치 테마주만이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는 어떤 이슈와 특징이 올라와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양이 4일 미국 기업 나노테크 에너지와 8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53% 수준인데요. 계약 내용은 2차 전지 공급 계약입니다. 기간은 내년 4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총 공급 기간은 245일입니다. WCP가 700억 원 규모를 들여서 헝가리 공장 증설에 투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기 자본 대비 7%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취득 예정일은 내년 3월 31일입니다. 주식회사 HCIH의 한글과 컴퓨터 주식수가 감소했습니다. 약 65만 3천 주가 줄어들었는데요. 이에 따라 HCIH의 주식수 비율은 6%로 변동됐습니다. 이렇게 공시 3가지를 다뤄봤고요. 시간의 특징주를 5개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 에코플라스틱 자리했습니다. 현재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탄소 나노튜브를 기반으로 하는 이 전기차용 부품 개발에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테슬라에 적용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요. 정규장에서는 상승폭을 키우며 8% 급등 마감한 데 이어서 현재도 6% 가까운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제약바이오주 셀비온 자리했습니다. 현재 8% 넘는 강한 시세를 뿜어내고 있는데요. 약효를 확인하기 위한 중간 결과에서 이 높은 수준의 효과를 확인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로써 내년 3월까지 임상을 마치고 10월에는 상용화에 나선다라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호재가 들리며 세시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효성화학 자리했습니다. 현재 정규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6% 하락으로 마감한 반면 현재는 저가 매수가 몰리며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특수가스 사업부 매각으로 인해서 효성 TNC와 시너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투심을 자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기술 투자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비상 계엄 소식이 들리면서 가상화폐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는데요. 이에 관련주들 함께 주목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KT도 현재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1.6% 오르고 있는데요. 정규장에서는 장 초반 강세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 하락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저가 매수가 몰리면서 현재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새롭게 올라온 이슈와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관련된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번에-4919로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중전의 김윤아였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내일 시장 힌트를 찾아봐야겠죠. 가장 먼저 시간의 하락률 상위 종목들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등했었던 정치 테마주들이 일제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덕성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 기록했는데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5% 넘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덕성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정규장에서 20% 넘게 급등했는데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4%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종목들도 시간의 하락률 상위 종목에 일제히 올라와 있는데요.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치 테마주들이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참 많았고 급등한 종목들 참 많았어요. 도대체 이 시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한데 이사님 의견 어떠실까요? 전국에 대한 불안정성을 안고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한 30% 시세가 났죠. 장의 불안함이 만약에 미국 시장이 평이하게 흘러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오늘만큼의 하락이 며칠 지속된다라고 하면 돈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 이런 쪽으로 시세 연속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같은 경우는 연속될 가능성을 열어두고요. 다만 오늘 상한가가 갔으니 종목 같은 경우가 한 2번 정도 오르면 이제 한 2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열고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 테마 관련주들 오늘 미국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여부에 따라서 내일도 또 주도 테마가 될지 여부 갈림길일 것 같다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상승률 상위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스페이스 X 관련주들이 좀 속속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오늘 계엄령 이슈에 묻혀서 관련주들은 별로 시세를 내진 못했었는데 스페이스 X 내부자 주식 매각에 논의 중이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창훈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스페이스 X의 기업 가치가 지난번까지만 해도 한 295조 원 가량이었는데 이번에는 491조 가량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2배 가까이 훌쩍 뛰어넘은 건데 우리 국내 증시에서 좀 관련된 수혜주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 투자한 기업,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종목이겠죠. 그 지분 투자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좀 움직이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내가 금을 샀는데 금이 2배가 올랐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와 연관되어 있는 거에 같이 투자한 기업들은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주아이비 투자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유명한 ETF가 있죠. 데스티니 테크라는 ETF가 미국에 있는데 그 종목도 꽤 지금 대이장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기업의 가치는 계속 높아질 건데 지금의 평가 가치가 넷플릭스보다 위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향후의 전망이 이제 또 우리 또 위성 계속 쏘고 할 거니까 그런 이벤트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노리고 있는 자율주행이나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적에도 위성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기업 가치는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건 이제 매각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각에 대한 평가 가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는 거고 일단 테마성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외국인들은 방산주나 우주항공 그런 쪽을 많이 담았더라고요. 만약에 네. 이런 스페이스 X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미국 증시에 좀 영향을 준다면 우리 국내 증시에 관련된 종목으로 우주항공이나 뭔가 방산 쪽을 계속 지켜봐도 되는 걸까요, 본부장님? 네, 일단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대신에 아마 방사는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게 좀 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F-35 때문에 방산 자체가 좀 박살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건 좀 사실 나눠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우주 방위 산업이 이제 F-35 그러니까 전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드론에 대한 효율성을 강조를 했는데 그게 마치 방위 산업 자체를 왜 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방향성이 잡힌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에서 국방 자금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한쪽에서 올리는데 다른 쪽에서 안 올리면 상대적으로 국방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위 산업이 재밌는 건 하나가 올리면 나머지 다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방위 산업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스페이스 X 쪽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아마 첫 번째로는 투자한 창투사가 제일 먼저 움직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위성, 캔코아라든지 이런 쪽 AP 위성 이런 애들이 움직이겠죠. 그다음에가 이제 방위 쪽으로 된다 해서 우선순위는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테마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주항공이나 방산 쪽 관심 있으신 분들 스페이스 X 관련된 뉴스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금양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는 4% 하락세였는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6% 넘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공급 계약 소식이 있었어요. 계약 규모는 800억 원 가량인데 이성웅 이사님께 자세한 내용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미국 쪽에 공급했다라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2170 2차 전지 공급 계약이고 짚어주신 것처럼 811억 정도 규모를 미국의 나노테크 에너지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은 2025년 4월부터 12월 이 사이에 납품을 하는 거고 주요 계약 조건 보면 계약금이나 선급금은 없어요. 제품 출하가 되고 나서 30일 이내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이 계약이 실제 진행되고 돈이 들어오는 건 제품이 나가야지 들어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실제 수주가 나가는지 그런 부분을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주가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아직 1조 6천억 원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 금양이라는 종목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시가총액의 1조 6천억이 당위성이 있는지 이 고민을 필히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공급 계약 소식이 나왔긴 하지만 여전히 시총은 좀 높은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사님. 금양 갖고 계신 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셀비온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6% 넘는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도 7% 넘는 급등세 보여줬는데요. 하창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립선암 치료제 임상 결과를 수령했다라고 합니다. 어려운 시장에 사실 이런 종목으로라도 수익을 내셔야 하잖아요.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뭐 이제 데이터가 잘 나왔죠. 이제 이상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ORR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효과를 좀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수치가 높게 나올수록 사실 좀 좋은 건데 47.54면 상당히 높게 나온 게 맞습니다. 다른 후보 물질과도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전에 동일한 임상에 대해서 발표했던 게 38.5인데 요거보다 효능이 많이 좋아졌죠. 통상적으로 20에서 30만 돼도 좀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47.5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게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기대감이 생겨 나갈 수는 있고요. 대신에 이제 아직은 이상이니까 뭐 후보군이라든지 다른 이제 뭐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든지 뭐 아니면 전체 생존율 같은 것들도 좀 따져봐야 돼요. 어쨌든 이 데이터로만 놓고 봤을 때는 호재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기대감이 높아지는 부분이니까 시간에서 좀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 이벤트로 이미 장중에서 오픈이 됐었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뭐 새롭게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장중에 마이너스대로 시작을 해서 9%대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한 11% 정도 올라간 상황이고 시간에서 또 7% 올라갔으니까 거의 20% 다 돼가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은 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한가가 들어가서 만약에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미 주가에 이미 반영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후발로 쫓아가실 땐 좀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하게 뭐 내가 시드가 많거나 혹은 매매 경험이 많으시다면은 뭐 추격으로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저는 좀 관망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토리는 되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비온 일단 보유자의 영역으로 지켜보자 하지만 굉장히 내용들은 좋다.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세 연출하고 있으니까요. 내일 시장에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